암의 정복자. 자, 9번째. 그러나 암도 나았다. 명의 막스 거슨 박사의 암 치료기. 에세이 호투지음 김태수 옮김. 자, 이 1940여 년에 그 어떤 기록들을 이 책으로 남긴 귀한 자료들입니다. 암의 정복자. 이제야 처음에 암을 고치는 돌팔이 의사일 것이라는 본래의 이야기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뒤엎어지게 된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그는 개척자요, 개혁 운동가였으며 앞서가는 과학자였지 결코 돌팔이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자가 추적하고 살펴본 결과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신 있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과 함께 그 다 쓸데없는 것이지 하는 야릇하고 편치 않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거슨 박사가 미국인들에게 암과의 싸움에서 개발한 새롭고도 놀라운 무기를 보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이후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때 미국인들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그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노회하게 설득하는 소리에 따라가 버렸던 것이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예언자가 오기는 했으나 이미 사라져버렸다. 하여간 무덤들은 수술과 엑스레이 치료법을 받아 형편없이 된 무서운 폐물들로 채워져 갔는데 이들 화상을 당하면서 도살되어 간 희생자들은 병원에서 나와 희망을 잃고 쩔뚝거리면서 그들의 마지막 휴식처를 찾아가야 했다. 그들에게는 더 무엇을 해줄 수가 없었다. 환자들은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수표나 끊으면서 날려가 빠진 고통의 외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죽어갔다. 거슨 박사는 이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는 그때에도 그 희망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나는 소위원회에서 마켈 씨가 진술했던 다음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거슨 박사의 특수한 치료법을 개성해 나갈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재난입니다. 지금은 1959년. 거슨 박사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며 그 재난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조사 업무에 박차를 가했다. 나는 한순간이라도 나의 조그마한 노력이 즉각적이고도 극적으로 조직화된 의료계의 심장부를 변화시키거나 그들로 하여금 거슨 박사의 치료법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다른 조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문을 열기 위한 쐐기를 박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워싱턴에서 돌아오자마자 거슨 박사는 대단히 유명하고도 긴 논쟁거리가 된 환자와 관계하게 되었는데 그 환자는 잘 알려진 작가의 아들인 16살 된 존 군더 2세였다. 그 용감한 소녀는 1946년 4월 29일에 머리에 난 오렌지만한 크기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그 종양이 계속 자라나 머리의 한쪽을 덮어버려 두개골의 커다란 부분이 열려 있게 되었다. 그것이 자라면서 거의 테니스 공만한 혹이 머리에서 붉어져 나오게 되었다. 엑스레이 치료법을 하고 심지어 겨자가스 주사를 놓기도 했으나 두뇌의 종양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재치 있고 유머 감각이 풍부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던 그 소년에게 희망은 전혀 없어 보였다. 군더 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사적으로 했다. 그러나 32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달려들었으며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종양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저서에서 존 군더 씨는 아들의 삶을 위한 영웅적인 투쟁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의 초인적인 인내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 순간에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여름에 레이몬드 스윙씨가 막스 거선이라는 의사에 관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거선 박사는 식이요법으로 놀라웁게도 암을 중단시키며 다른 질병들도 고쳐낸다고 했다. 거선 박사는 오래전부터 거의 완벽하게 신임할 수 있는 의사지만은 치료법이 정통적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 의학협회지와 기성의료계의 막대한 권위를 가진 중요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스윙씨 자신이 거선의 철학과 식이요법을 방송에서 크게 축켜 세웠다고 하여 격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 등을 듣게 되었다. 나는 거선 박사를 만나러 갔었다. 거선 박사는 종양, 심지어는 글리오마는 신경교종까지도 치료한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완치가 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글리오마와 같은 심한 질병이 식사법과 같이 간단한 치료법으로 낫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감명을 내게 주었다. 그는 특이한 체질의 사람으로 대단히 많이 알고 있었으며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또한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숭고한 신념에 차 있기도 한 그런 분이었다. 처음에는 주치의 트레거 박사가 거선의 치료법에 대하여 맹렬히 반대를 했다. 그러나 자니가 너무나 빨리 나빠져 가고 있는 데다가 식이요법 그 자체가 특별히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그도 입장을 바꾸었다. 이제까지는 평형 감각을 갖추어 발전된 정통 의료법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비정기적인 치료법에 기대어 보기로 했다. 어찌됐든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얼마 동안이라도 더 오래도록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다시 더 정말이지 더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어느 의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니가 무심한 상태에서 거선 치료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주말까지 자니가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했다. 거기에 입원한 후 일주일 만에 자니는 느낌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아졌다. 혈구 수축정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음을 보였고 부풀어 오른 상처가 치유되어 갔으며 기적이 자꾸 일어나고 있었는데 두개골에 있던 혹이 작아져 갔다. 나는 거선 박사가 글리오블라스토마 신경교아세포 종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성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그가 다른 질병까지도 치유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선 박사 자신은 결코 그의 식이법이 무엇을 치유해 낸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적들은 그렇게 덮어 씌웠다. 그러나 그의 치료를 받은 일부의 환자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에 갔던 푸트만 박사가 돌아와 우리들을 찾아왔다. 자니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자니는 매우 좋아져서 1년 전에 했어야 했던 학교 시험도 치러 합격하지 않았던가? 푸트만 박사는 믿기가 어려운 듯했다. 불거져 나왔던 것이 수그러들자 다른 의사들은 즉시 자니에게 수술을 하자고 했다. 그 의사들은 그 정도라면 농을 빼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거선 박사만은 반대를 했다. 자, 이렇게 일반 의사들한테 잘못 쏘가버리면 암이라는 그 교정을 함부로 칼을 대면 안 되는데 그것만 잘라내면은 낫는다라고
이렇게 무지한 말들을 해서 많은 사람을 참 무덤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박사만은 반대를 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종양은 죽었지만 그것이 머리에서 고름으로 쏟아져 나올 길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마치는 자녀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들의 논쟁은 부모에게 무서울 정도로 긴장감을 주었는데 그들의 길고도 격심한 논쟁 끝에 겨우 결론점에 가까이 도달하게 되었다. 자니가 계속 식이요법을 하면서 마치로는 차가운 용역을 쓰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자, 그러면 저 의사들끼리 워낙 이 참 화학적인 요법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차가운 용역도 그러면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시작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박사의 말이 옳았다. 수술을 받던 날 툭 튀어나왔던 것이 갑자기 터져버렸던 것이다. 외과 의사가 소년의 방으로 뛰어 가더니 내 속에 5cm나 되게 걸쳐 있는 농을 빼내었다. 한 컵이라 되는 농을 빼내었던 것이다. 자니의 회복은 놀라운 일이었다. 두려움을 주던 튀어나온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때때로 웃기도 하였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으며 장기를 두기도 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에 병리학자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은 박사가 완강하게 주장했던 대로 배농은 헛수고였으며 그것은 죽은 것으로 전염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눈 검사를 했다. 두개골 내부에서 시신경에다 압박을 가하여 높다란 유두 모양의 돌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니의 시력이 크게 감퇴되었다고 했다. 현재는 그 돌기가 사라졌다고 외과 의사가 말했다. 아이의 눈은 정상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양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 믿을 수 없이 좋은 소식을 듣는 즐거움은 한없이 컸다. 그러나 아직까지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게 된다. 그 이유는 환자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냥 혹이라고 해서 자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벌써 호전 반응을 통해서 이미 무르익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을 보았고, 자, 의사들은 새로운 것이 발생할 때마다 크게 감명을 받기는 했지만 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는 못했다. 그 의사들은 진심으로 그 선요법만으로 그러한 효과를 보았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이 그들에게 자니에게 그 식이법을 중지해도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의사들은 모두 노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그러면 그거를 식이요법을 그쳐볼까요? 하는 데 대해서는 노, 겁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봄이 오자 자니의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5월 1일에 그는 또 수술을 받았으나 종양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서 이 의사들이 현대 의학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종양이 다시 또 재발하기 시작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2달 뒤 그렇게 격렬하게 투정해왔던 암의 자니는 드디어 굴복하고 말았다. 자니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거슨 박사에게 무서운 일격을 가한 것과 같았다. 그에 져서 암치료법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15년 동안 이 치료법을 개발해 오면서 나는 여러 번 좌절해야 했다. 가장 비참했던 경우는 찰스 호긴스 박사의 이론에 따라 기운을 내게 하기 위하여 반대의 성호르몬을 투여했던 31명의 환자들 중에서 25명이나 죽었을 때였다. 자, 이 내용은 계속해서 연구하는 중에서 자기가 확신하는 바도 있지만은 또 그동안 또 현대의학에 또 오랜 동안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은 성호르몬을 투여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또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했더니 그냥 또 사람들이 그냥 와르르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들은 그 호르몬으로 겨우 수개월 동안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중요법이니까 잠시 고통을 벗어나게 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몸을 망가뜨렸다 이 말인데요. 처음으로 성호르몬을 투여받았던 5명의 환자들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오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재난으로 나는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암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기력을 거의 상실해버렸는데 더 비참한 일격을 받은 것은 장래성이 가득한 젊은 친구 존 건더 2세를 잃었을 때였다. 그는 15명이나 되는 암 권위자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수주일 후에 일어나는 예후 때문에 포기를 당했던 환자였다. 그러나 나의 치료를 받아 8개월 만에 회복이 되었는데 그에게 성호르몬을 투여하자는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끝까지 싸워서 안 된다라고 해야 될 일인데 이 15명이나 되는 암 권위자들이 암 최고의 실력자들이 권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굴복했던 것이 결국은 이 좋은 군대를 잃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성호르몬을 투여하자는 다른 전문의들의 주장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6주 후에 내 종양이 재발하게 되었는데 6주면 한 달 20일인가 15일인가요? 그것은 조직학적으로 말해서 아스트로시토마 성세포종이었다. 그는 재래식의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이라면 실패의 엄한 면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도를 했지만은 그를 잃게 된 슬픔이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확신과 또 암치료에 대해서 기존 세력들의 잘못된 암에 대한 그 치료 방법을 거절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된 이 사실들이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1940년 50년대에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발전이 늦어졌을까 하는 것을 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롱존 네벨씨 그가 거슨과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결과로 거슨 박사가 뉴욕 의학협회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라디오에 이렇게 거슨 박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함으로써 자꾸 공개적으로 나타나니까요. 이거는 조지 김슨 씨 1981년 비디오에 출연했던 김슨 씨. 자, 이런 분들은 너무 획기적이고 감격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했겠지만 그러나 주류들은 그런 것을 알고 더욱더 강력한 반대의 소리 때문에 이 암에 대한 정말 진정한 치료 방법들이 계속 막히게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이제 10번째 끈질긴 암과의 투쟁은 자 요청에 따라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1949년 7월 28자로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왔다. 본회의에서는 거선치료법이나 투약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법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거선 박사에게 본회의에 나와 상계의 일들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선 박사는 그의 저서 암치료법의 제1장을 나의 치료법의 비밀이라고 붙여서 다음과 같이 뒤틀린 말로 서술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비밀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여러 의사들이 이에 대하여 자주 비난조로 물어봤기 때문이다. 정상적이며 공식적인 출판의 길이 거슨 박사에게 열려 있었더라면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바른 말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거슨 박사도 제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발표를 하기도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기록은 분명하다. 거슨 박사가 자신의 치료법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통로가 그에게 닫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할 수가 있었다. 다음의 논문들이 1941년 이래 거슨 박사에 의하여 출판되었던 것이다. 독일군에 대한 급식, 뉴욕 의학지 1471년, 1941년. 자, 악성 신생물질 암에 대한 시기 고차, 위장학지 12권에서 이거 1945년 11월호. 암연구 미성원 S1875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46년 7월. 자, 암 종양에 대한 혼합 식이요법의 효과, 실험적 의학과 외과지 1949년. 정상적인 신진대사에는 암이 없다. 민헨 임상의학지 5호 1954년 1월 29일. 자, 이렇게 많네요. 암 신진대사의 문제, 민헨의학지 1954년. 암은 토양 영양 신진대사의 문제이다 55년. 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거선 치료법과 실천 55년. 5명의 환자 이야기 55년. 암 환자의 회복 56년. 전체 법칙에서 관찰한 암의 문제 56년. 암에 대한 혼합식이요법의 발달사 56년.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의 시도 57년. 이렇게까지 수많은 여론들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할 말은 이렇게 기록으로 계속 바르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암은 비정상적인 신진대사의 반영이다 57년. 이렇게 오래전부터 암이란 것은 이렇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암은 예방이 되는가 57년. 암치료법 환자 50명에 대한 결과. 자, 58년. 이들 논문들 외에 거슨 박사에 대하여 쓴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치료법과 식사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그중에 최근의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 의사는 암을 고친다 58년. 거슨 박사의 암치료법 59년. 이와 같은 글들을 일부분일 뿐이나 매우 훌륭한 내용들이어서 거슨 박사의 암치료법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53년 5월 29일자로 뉴욕주 의학협회에서 보내온 다음의 편지를 보아도 거슨 박사가 자신의 치료법을 감추려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감추지 않았다. 거슨 박사님, 검열관 중의 한 분이신 에드워드 톨스토이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필름과 2편의 논문을 돌려드립니다. 톨스토이 박사는 박사님의 치료법에 대해 친절하고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검열위원회 위원장 의학박사 로렌스 히트모드리, 1954년 5월 3일자 거슨 박사의 편지도 한번 읽어보자. 자, 이런 내용들도 서로 편지들이 오고 가고 했다라는 면에서 거슨 박사는 자기 암치료법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었다라는 거죠. 뉴욕지 의학협회 특별소위원회 의장 사무엘 H. 클라인 박사님. 자, 귀하의 4월 15일자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53년 5월 28일자로 편지의 복사문을 동봉하옵는데 상세한 내용은 그 편지에 씌어져 있습니다.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한 복사 일부를 갖고 싶습니다만은 사실은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위원들에게 모든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조사자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제 암치료법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그에 대한 실제의 증명들, 결과들에 대한 기록과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시겠다고 하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님의 편지에서 언급하신 질문들은 최근에 발표한 제 논문에서 풀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재판본 1권을 여기에 동봉합니다. 그리고 저의 치료법에 대한 책도 한 권 동봉합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한 서술이 거기에 있으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현재 인쇄 중인 후속 논문에 있습니다. 특별소위원회에 이 자료들을 제출한 후에 전체 의학협회에서 제가 이들 질병들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내용이 뉴욕주 의학지에 게재되는 것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치료법을 의료계에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저는 정당하다고 믿사오며 저의 질병에 대한 성공은 미국 내에서나 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가들로부터 논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최상의 연구 실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내용을 미국 의학지에 발표함으로써 전 의료계에 노출시켜 과학적인 비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증거와 주변에서 또 외국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정당한 논쟁이나 또 비판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런 어떤 공간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요. 제가 가졌던 보고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946년 7월 1일 워싱턴 DC의 미국 상원 페퍼 릴리안을 다루는 소위원회에 초청을 받아 몇몇 환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1947년 2월 뉴욕주 의학협회의 요청에 따라 한포드 박사와 트앰블리 박사 등 초대를 받아 참석한 약 30명의 의사들에게 환자 14명의 병력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52년 10월 독일의 베르린 가스덴 암협회의 초청을 받아서 몇 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또한 40명의 병력을 미리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20명에 대하여 보고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스위스의 주리히에 있는 대학의 초청으로 그 대학의 임상에서 여러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1953년에는 주의학협회 검열관들의 요청에 따라 필름과 기록들을 에드워드 톨스토이 박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조에서 얻은 뚜렷한 결과는 검열위원회의 의장이신 W. 로렌스 휘트모 박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뿐이었으며 그는 그 편지에서 톨스토이 박사님이 저의 치료법을 토의하는 데에 제가 친절과 솔직함을 보여드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편지의 복사본도 동봉합니다. 원하신다면 암치료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도 검열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술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의장님과 특별위원회의 여러분께서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병력을 조사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진실과 의학의 발전을 고려하시고 전 의료계에 제가 발표할 기회와 공식적인 학회지에 인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계와 소위원회에서 완전히 객관성을 지켜주실 것을 마음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학박사 막스 거슨 드림. 자, 이렇게 진정성 있게 기록을 해서 참 전 의료계에 이것을 발표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참 막혔다는 거죠. 자, 끊임없는 조사로 거슨 박사의 인내심이 점차 약해져가고 있는 듯해 보였을 때에도 그는 현저하게 자신의 업적과 그의 상세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싶어 했다. 그 증거로 뉴욕주 의학협회와 나눈 편지들이 있다. 자, 거슨 박사님께 뉴욕주 의학협회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특별소위원회가 1954년 11월 8일에서 이렇게 의학 아카데미 553호실에서 열립니다. 그때 박사님을 모시고 악성 종양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기록, 엑스레이, 그 외에 적절한 관계 자료들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왔는데 54년 10월 14일 의학박사 클라인 특별소위원회 의장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해 10월 25일자로 거슨 박사는 아래와 같이 답장을 보냈다. 클라인 박사님, 귀하의 10월 14일자 서신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 벌써 5번째로 검열관들이나 검열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요구이신데
지난 모임에서 저는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저희 암치료법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의사들과 그 의사들에 의하여 자극을 받은 환자들의 끊임없는 불평을 불식하려면 꼭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학회 지에 저희의 치료법을 공개하고 환자들에게 치료한 그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죽었습니다만 분들은 그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가져야 하고 또 미국 의학협회에서 공정하게 더욱이 매우 중요한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의당이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저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출판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할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954년 5월 3일자의 서신을 참조하십시오. 회원으로서의 저의 권리는 1949년 1월 8일자 미국 의학협회지 암비평란에서 저의 암치료법이 우스갯거리며 사기와 꾸며낸 이야기거리라고 발표한 이래 계속 박탈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협회의 의사의 또 회원 자격까지도 박탈하는 이런 것까지도 있는 속에서 또 무슨 계속해서 발표회다 뭐다 참 성가신 이런 참 이어지는 내용들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비평이 있기 전에도 저는 많은 환자들을 제시했으며 그 비평 후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많은 환자들을 제시했습니다. 협회에서 검열관으로 선임된 한포드, 트웬블리, 톨스토이 씨를 위시하여 많은 암 전문가들이 저희의 치료법에서 사기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의학협회의 대표자들은 계속되는 그러한 비정당성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저는 저의 치료법에 대한 진실을 출간하고 발표를 하면 엄청난 비판과 진실된 옹호를 동시에 받을 것이며 그리하여 이 치료법이 제자리에 찾아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1월 8일에 새로이 사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가져본들 사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서 차라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당일 오후 8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 주십사고 초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한 뒤에 환자들과 엑스레이 사진을 위시한 기록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위원회에서 원하시면 더 많은 환자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임의 시간을 오후 5시나 6시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역된 논문의 재판본을 동봉합니다. 가능한 빨리 회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박사 박스 거선 드림. 이렇게 소위원회에 너무 거듭된 초청만 계속 남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선 박사뿐만 아니라 암치료재단에서도 거선 박사의 치료법을 널리 알리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오고 있었다. 이 열성적인 단체의 회원들도 거선 박사처럼 온갖 방법으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1958년 5월 6일자로 재단 이사장인 칼 이 그로폴리시는 라이프 지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치료법을 확신하는 팀들이 또 설명을 해 나가는 이런 어떤 막 전쟁과 같은 싸움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네요. 5월 8일자로 발행한 귀지에 게재한 암에 대한 신선한 희망이라는 글을 잘 읽었으며 상당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하여 더 상세히 공부해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는데 그 글에서는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치료법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라고 그 글에서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치료법의 발전이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돈은 얼마나 뿌려졌겠습니까? 암치료법으로 오직 2가지의 치료법만이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2 방법이 지나간 10년 동안 광범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 2가지 방법이란 수술과 방사선 치료법으로.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치료법이 실천되어 왔습니까? 치료를 받다가 신념을 잃으면 죽게 되는데 중환자들과 말기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더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도 신념을 가질 수 있는 환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은 다음의 말입니다.
많은 의사들은 건강한 인체는 암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력을 갖고 있으며 더 큰 면역이 촉진되어진다고 말해왔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1950년 전 나폴레옹 시대의 외과 의사였던 J.R. 알리버트 박사였으며 오늘날에 와서 그 말이 맞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진보적인 길은 방사성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달려 있는데 라고 기재의 논평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이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이 빼어난 뉴스를 기사에서 견지해왔던 평소에 보고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진실한 글을 다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글을 다시 쓰는 데 필요한 상세한 자료를 본재단에 별송해 드리겠으며 그것은 의학박사 막스 거슨이 쓴 책으로 갓 발행되었으며 암치료법 환자 50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전에 케네스 M. 앤디코트 박사는 약으로 한두 사람의 암 환자를 고쳤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만 한 외로운 의사가 의학적으로 정의한 용어대로 39명이나 되는 암 환자를 완치시켰으며 또한 많은 환자들이 5년이라는 기준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대부분이 말기 환자들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슬론 캐터링 연구소에서 검증하여 성공적이라고 확인을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한 인체는 암에 대하여 자연적인 저항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의학협회에서 그것은 치료법에 대하여 소극적이나마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그들의 소견이나 결론을 발표하지도 않았으며 현실화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사는 언제든지 완전한 암치료법에 대하여 누구에게든 그리고 자격을 갖춘 모든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부 기관에도 상세한 자료를 기꺼이 제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료계에서는 이 치료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사에서 상기한 저서를 받았음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그에 대하여 주목하시고 흥미를 가지시기를 고대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논평을 하시고 싶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응해 드릴 것이오며 추가 자료도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치료재단 총재 칼 E. 그루펄리 드림. 자, 물론 동서신은 라이프지에 소개되지도 않았으며 이 책을 읽어보면 미국의 암에 대한 연구가 제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해보지도 않았다. 자, 이렇게 이제 거슨 박사에 대한 옹호하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고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자 하는 이런 분들의 많은 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참 치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952년 10월 베르테스 가펜에서 개최된 전체주의 의학회에서 그는 이어 주리히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졌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잘 받아들여졌으면 오늘날에 이러한 질병과 고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막으려고 했고 막으려고 했던 그 단체들이나 그 배후의 어떤 힘들은 지금도 그 힘을 갖고 이 세상에 빛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의문을 갖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